기아차 최초의 고급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인 스팅어 출시전이 오늘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30, 40대 인텔리전트한 삶을 사는 전문직 남성들과 수입차 시장을 겨냥한 스포츠형 세단입니다. 기아자동차는 23일 이영근 기아자동차 부회장 등 회사 관계자와 자동차 담당 기자단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팅어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가졌습니다. 본격적인 행사는 웅장한 콰트로디 포르트 팀 열창이 일으킨 파동과 전율이 장내에서 채 가시기 전에 등장한 기아자동차 이영근 부회장 인사말로 시작했습니다. 2011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컨셉카 GT를 세상에 처음 선보였을 당시 전문가들이 보여준 뜨거운 흥분과 기대를 고객분들께 온전히 전달해드리고자 저희 자동차 전 임직원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팅어라는 차명의 사전적 의미는 찌르는, 쏘는 것에 국한돼 있지만 지난 2011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인 오늘의 주인공은 날렵하고 역동적 기풍이 가미된 프리미엄 모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는데요. 아이존 디자인상을 수상한 컨셉트카 GT의 디자인 영감이 계승돼 스포티 이상의 스포츠 성향을 표출하는 최초의 국산차다운 면모를 충분히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혁신적 디자인과 주행 성능으로 고성능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브랜드 가치를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자청할 만큼 스팅어는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다운 스타일과 주행 능력, 각 요소들이 내면에서 풍겨났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디자인 부문에서는 유럽 디자인 센터 그레고리 기욤 수석 디자이너의 특별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제품 설명은 총괄 PM 담당 정락 부사장, 그리고 국내 영업본부장 김창식 부사장이 판매 마케팅 전략을 말했습니다. 기아차 상징인 호랑이 코 영상 라디에이터 그릴에 무게중심의 포인트가 되는 낮은 전고와 긴 후드를 기반으로 한 롱휠 베이스가 다운포스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외형 측면에는 수평으로 뻗은 높은 벨트 라인으로 역동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항공기 날개와 엔진 등을 모티브로 한 인체공학적 설계는 운전자 편의 공간을 최대 확보하는 디자인 공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운전석과 조수석을 가로지르는 트랜스미터 또한 후륜구동을 기반한 상시 사륜차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명 아래에서 강렬함을 발산한 하이크로마 레드와 실키 실버 색상 광택은 야간 운행에서의 세련미를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스팅어는 스노우 화이트 펄과 딥 크로마 블루, 판테라 메탈 등 총 6종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디자인의 기본을 밸런스라고 한 그레고리 기욤 디자이너의 핵심적 철학은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주행감을 전달하고 표출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The first word that usually comes to their mouth is, well, it's just a very good-looking car. It's gorgeous. I think that's the key. We even had 2 weeks ago in Germany, in Frankfurt, one of the two biggest magazines, German automotive magazines, came to the studio, borrowed an Audi A5 from Audi and came to visit us to make a comparison with the Stinger. And they put the both cars side by side. And they couldn't believe how beautiful Stinger was looking compared to such a premium manufacturer A5. 3.3 터보 가솔린과 2.0 터보 가솔린, 2.2 디젤 등 총 3개 엔진의 라인업으로 출시되는 스팅어는 8단 자동 변속기를 기본 장착하는 등의 완성도 높은 파워트레인 설계로 최고의 동력 성능을 발휘합니다. 강력한 터보 엔진 탑재로 370마력의 파워를 내는 3.3의 최대 속도는 시속 270km까지 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터보가 제로백을 4.9초로 앞당기고 저중속 구간에서의 파워풀한 가속도를 뽑아냅니다. 부드럽게 변속되는 2세대 후륜 8단 자동 변속기는 정숙성에 더해 연비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독일 뉴버블링 1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으로 성능을 검증받은 상시 사륜 구동의 최초 채택도 최상의 주행 환경과 노면 안정성을 제공하는데요. 스포츠감을 맛보게 하는 가상에서 벗어나 고객들이 보다 세밀한 핸들링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된 렉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 시스템도 독보적 기능입니다. 각 모드별로 성향이 특화된 스포츠를 비롯해 컴포트와 에코 모드의 전자제어 서스펜션, 스티어링 휠, 엔진 변속 패턴의 차별화 역시 운전자 기호에 따른 주행 스타일 선택이 가능한 특성입니다. 차량 내부에서도 디자이너의 미학과
안전중심적 컨셉을 살리는 기술적 요소들이 곳곳에서 묻어나는데요. 우선 운전자 대회 시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 차체, 그리고 내장 프레임의 최적화와 스포츠형 모델이면서도 넓은 공간을 확보한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2인 탑승의 전유물인 스포츠카의 4인승 변신도 쾌거를 이뤘지만 탑승자 헤드 스페이스까지 고려한 뒷좌석 높이는 패밀리 세단과 크리스오버 유틸리티 차량을 느끼고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확대된 핫스탬핑 적용은 북미와 유럽, 중국에서도 최고의 충돌 성능을 인증받는 결실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니까 더 넓은 공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양옆에 이렇게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도 이렇게 짐을 싣고 내리기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후면부가 연결이 돼 있어서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스포츠형 세단이지만 패밀리 세단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키가 큰 사람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트렁크와 뒷좌석 공간을 연결하는 시트 구조도 커다란 레저용품 탑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기능 카메라 레이더와 지능형 첨단 2세대 드라이브 와이드 적용 또한 운전자 시야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전방 추돌 방지, 차선 유지, 스마트 크루즈 등도 편안한 운전 환경과 안전 운행을 돕고 있었습니다. 스팅어는 드리밍 홈이라는 표어로 출시됐습니다. 한마디로 가슴속에 뜨거운 꿈을 간직한 채 성공을 꿈꾸는 30, 40대 남성들이 선호하는 BMW 3나 4 시리즈 그랑 쿠페, 아우디 A5,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등을 겨냥해 프리미엄 세단 시장을 타깃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이런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을 갖춤과 동시에 또 가족 세단으로, 패밀리 세단으로도 손색이 없도록 키 180 되시는 남자분께서 2열에 타시더라도 헤드룸이 조금 남는 정도의 여유 있는 실내 패키지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국내 준대형 세단보다 휠베이스가 2,900mm로 큽니다. 그래서 공간 측면에서도 패밀리 세단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마켓과 서비스도 차원이 다른 프리미엄 더 멤버십 스팅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스팅어 고객만이 누릴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와 직접 방문 세차의 해외 챌린지 버킷리스트, 서킷 챌린지를 비롯해 프리미엄 소셜 파티 등 차별화된 애프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초기 반응도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2000여 대의 사전 예약에 850여 대가 3.3 터보 엔진 모델로 42.3%를 차지한 가운데 시승 프로그램 신청도 첫날 1000명에서 4000여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프리미엄 시장에서 다른 차종과 가장 차별화된 장점은 동급 대비 가장 합리적 가격대입니다. 3,500만원에서 3,780만원 사이로 책정된 2.0 터보 디젤은 타 차종과 비교해 1,000만원 정도 저렴하고 4,500여만원 수준인 3.0 터보 엔진 역시 경쟁력 있는 가격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스포티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우면서도 역동적인 외형,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주행 성능 보장은 프리미엄 세단 시장을 압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로백 4.9초라는 머신에 괴력이 쏟아내는 시속 270km라는 최고 속력 역시 남성의 질주 본능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성능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최준기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5일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국내 최초의 상용차 박람회 현대트럭 앤 버스 메가페어 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5일부터 4일간 진행되며 킨텍스 야외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개막식에는 국내 관계자와 기자단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 그리고 해외 언론 기자단 등 280여 명이 초청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양산차 56대와 특장차 110대, 솔라티 수소 전기차 컨셉트카 같은 신기술 9기를 비롯해 상용차 풀 라인업이 전시됐는데요. 개막식에는 능동 제어 안전기술 개발을 통한 지능형 안전 확보와
연비 향상 기술, 친환경차 기술 개발을 통한 지속 성장이라는 상용차 연구 개발, 그리고 미래 전략 방향성 공개와 테마 시승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연비와 안전, 친환경 상용차 R&D 전략과 방향성을 공개하는 미래기술 선도의지 천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능동제어 안전기술 개발을 통한 지능형 안전 확보와 연비 향상 기술을 비롯 친환경차 기술 개발이 핵심입니다. 온실가스와 유해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친환경 상용차 개발 3단계 로드맵을 공개한 상용차 미래안전과 친환경 기술 로드맵을 담고 있는 메가페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 상용차라는 것이 운전자 여러분들의 TCO, 운행 비용과 굉장히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상용차는 우수한 연비를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체험시키는 그런 시승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는 대기질 환경 개선에 동참하고 친환경 상용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기 버스는 물론 올해 말 수소 전기 버스 시범 운행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하이브리드와 파워트레인 지능화, 그리고 공력 개선, 경량화 기술 등을 기반으로 2020년까지 차종별로 연비를 최대 30%까지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개발된 첨단 운전자 주행 지원 시스템을 소개하며 사고율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지능형 안전 확보를 계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상용차에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과 같은 기존 적용된 기술과 더불어 차선 유지 등 주행 제동 안전 기술을 대형 상용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차는 기술 개발 전략의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유해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친환경 상용차 개발 3단계 로드맵이 공개됐습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CNG로 상당한 양이 변경이 되었고요. 고속버스 부분도 이미 CNG가 상당히 많이 보급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버스는 전기차로 급격히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비가 상당히 쌉니다. 아까 비용으로 보면 3분의 1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 그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 입장에서 보면은 소음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렉시티는 1세대 전기버스 개발을 시작으로 약 8년여 동안의 개발 기간을 거쳤고 2018년 초 정식 출시 예정인 친환경 국산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외관은 환경차의 깨끗함을 담은 화이트 컬러의 바디 위에 단순하면서도 강하게 흘러가는 블루 라인이 적용됐고, 주행등과 헤드램프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완성했다는 평인데요. 핵심 에너지원은 1회 충전으로 최대 290km를 주행하는 256kWh의 고용량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로 자동온도 컨트롤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에 설치된 초음파 센서는 승객과 보행자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친환경 상용 전기자동차 출발을 알리는 일렉시티는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환경과 에너지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력입니다. 아울러 많은 관람객들에게 뜻깊은 행사인 동시에 현대자동차 이름에 걸맞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뉴스 최준기입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라 우리나라에게 호흡 곤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겨줬던 미세먼지를 시민들이 함께 집단 지성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서울시가 초대형 야외 원탁 토론회인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가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됐는데요. 각계각층에서 모인 서울시민 3천여 명이 250여 개의 원탁에 둘러앉아 사회 현안을 논의한 겁니다. 촛불 집회의 중심이던 광화문 광장이 이번엔 직접 민주주의 무대가 됐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대응이 부진하다고 생각돼 시민들이 직접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는 27일 오후 5시부터 2시간여 동안 방송인 김재동 씨의 사회로 진행됐는데요.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한 서울 시민 약 3천여 명이 참여해 10명씩 한 조를 이뤄 원탁에 둘러앉아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해가 안 좋아가지고 좀 환자인데 이게 미세먼지 때문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견을 줄 수 있고 대한민국에 살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서울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창의적인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참여도 눈에 띄었는데요. 그만큼 미세먼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식물 열기구를 띄우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한 초등학생은 자작시를 읽기도 했는데요. 하늘에게 무섭고 아픈 불청객이 찾아왔네. 우리에게도 파란 하늘을 볼 수 없는 슬픔이 찾아왔네.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없는 아픔이 시작되었네. 실시간 의견들은 스크린을 통해 현장에서 보여지고 이를 통해 토론 참가자들은 다양한 토론을 통해 전문 토론팀의 사전조사 취합한 것과 더불어 자신의 의견이 전체 의사결집 과정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서울시 관계자와 이번 토론회의 취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 토론회는 각자가 느꼈던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 그리고 그 원인, 각자가 느끼는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면서 공동된 답을 모아 나가는 자리이고 서울시가 시민들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었던 그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은 서울시에서 분류하고 분석해서 정책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차량 운행 규제 방식이었습니다. 이어 중국과 외교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5대 실천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우리 동북아의 주요 도시와의 환경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를 단독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대문 내에서는 공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시키며 동북아 주요 도시와 환경 외교 강화를 하겠다는 총 5가지였습니다. 재난으로 규정하게 되면 예경보 시스템 정부 기준보다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또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민감군을 분류해 마스크를 무료로 보급하고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등 공해 유발 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박원순 시장은 공해 유발 차량의 서울도심 사대문권 운행 제한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시간으로 집계된 의견들 중 차량 운행 제한과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국가적 재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현장에서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시민들의 모습처럼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 시행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교통뉴스 손영주입니다. 아이들한테 그죠?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뉴스 월 넷째 주 퀴즈입니다. 주간뉴스 283회에서 기존에 있던 인천과 경기도 3개 시도가 시행하는 수도권 비상저감 조치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서울시 단독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하며 밝힌 차량 운행 제도는 무엇인가요? 정답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메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 시청자께는 카렉스 자동차 케미커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당첨은 서울시 강동구 김현우 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